하수 제2용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타당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고 의회는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크게 감소했던 경주 관광객이 소규모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로봇 전문 기업 2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일만 3산업단지에 로봇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지난 시정질의에서 제기한 하수 제2용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민단체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수 제2용수를 헐값에 제공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또 수백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포항시가 1,400억 원을 들여 만든 국내 최대의 하수 제2용 시설. 날마다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포스코 등에 제공하는데 문제는 사용업체가 내야 할 오염 농축수 처리 비용을 포항시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포스코와 동국산업 등 민간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480억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계획을 내놓자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강화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 들어 수질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개선안 없이 무작정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증설 계획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예산 고효율 개선 방안을 증설 사업 전에 전문가를 포함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일체의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증설 주장은 또 다른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과반 찬성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수 제2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수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뚝 끊겼던 경주 관광객이 소규모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은 아직도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꽃이 자태를 뽐내는 첨성대 주변 동부 사적지. 무더위 속에서도 꽃단지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이 사진의 추억을 담기도 하고 비단벌레 차를 타고 한여름 사적지의 정취를 느낍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연꽃도 많이 피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거 보고도 또 아이도 많이 좋아하니까 참 가족 여행이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뚝 끊겼던 관광객이 다시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객실 40여 실의 이 한옥 숙박업소는 주말은 물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는 평일에도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성수기니까 여름에 가족들 단위로 거의 오시는데 객실이 거의 다 찼습니다. 경북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3월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의 82%였으나 4월부터 95% 남짓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다만 단체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단은 여전히 경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7개 업소에 1,500실을 갖춘 불국사 숙박단지는 올 봄에 이어 가을 예약률도 매우 낮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부형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주들은 도내 학생만이라도 지역 수학여행을 권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은 분야별로는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들어 한우 고기의 소비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조사한 한우 고기 소비 유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가구의 한우 고기 구매 지수는 2014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며 늘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95.3과 97.9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추석에 한우 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가구는 7.4%에 불과했고 한우고기의 맛 만족도 지수도 2013년 174.4에서 2016년에는 166.4로 낮아지는 등 한우 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우 소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포항문화방송은 경북동의 한 지방정부를 이끌 출마 예정 희망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전현직 단체장 간의 리턴 매치도 가능한 포항시정 편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레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강덕 포항시장. 소통과 친화력으로 시정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단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김성열 전 행정자치부 차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사퇴하면서 현 시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관 시절 포항 관련 사업을 왕성하게 지원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지만 약한 인지도가 걸림돌입니다. 박승호 전 시장, 도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장 출마도 권유받고 있어서 시장 선거로 회귀할 경우 판도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8년간 포항시정을 이끌면서 추진력은 검증받았으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반발 여론이 부담입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끝까지 경쟁을 펼치며 얼굴을 알린 이창균 바른정당 포항 남울릉위원장, 경북 제1의 도시에서 수구 보수를 청산하고 3년 전 패배의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3년 전 선거에 출마했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25년 공직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으로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20년 야당직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위원장, 지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여당이 된 현재는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만간 임명직 공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대선 결과는 기존 선거와 정치 구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역색의 퇴색,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민심을 따르지 않은 정치인은 냉혹하게 퇴출된다는 점입니다. 오는 포항시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 독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수장에서 최양시 시장과 현지 정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가 개발한 급속 수처리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급속 수처리 시설은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와 기업 지원금으로 자카르타에 하루 1,500톤 규모의 음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설됐습니다. 급속 수처리 시설은 섬과 밀림 지역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이동식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제작이 가능해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양시 경주시장은 지난주 폴란드 크라코프 등 동유럽의 세계유산 도시기구 회원 도시를 잇따라 방문해 오늘 10월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봇시티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포항시가 오늘 로봇 전문 기업 2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300억 원의 매출과 8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도시 이미지에서 첨단 과학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포항시가 로봇시티 실행에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포항시는 로봇시대 개막을 알리며 로봇 기업 2곳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적의 자연 환경을 비롯해 포스텍과 한동대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포항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이 이들 기업을 포항으로 유인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인 뉴로메카는 영일만 3산업단지에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까지 3,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로봇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 3, 4년 동안 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2,000평 정도의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경에 저희들이 전 세계 어떤 저가형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매진하겠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을 생산하는 이너스페이스 원정은 이달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1,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로봇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수중 건설 로봇을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와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향후 저희들 자금으로서 한 4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800억 원을 들여 수중 건설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도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중 로봇 실증 센터도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R&D 인프라를 활용을 한 로봇 산업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적격지이기도 합니다. 포항시는 더 많은 로봇 기업들을 유치해 산학연 기관과 함께 국내외 로봇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강판과 39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포스코 강판의 투자는 기존 컬러 공장 내 부지에 연산 6만 톤의 내외장재용 고급 건재와 프리미엄 가전용 고급 컬러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신설 설비를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8월에 완공합니다. 컬러 강판은 건축 내외장용 자재를 비롯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전제품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정규직 64명을 비롯해 공사 기간 동안에 2만 5천여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차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 후보로 이인선 전 자유한국당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선 씨는 최장수 경북 경제부지사를 지내고 20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인사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데 대해 경북도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인선 씨 임명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승인을 얻은 뒤 다음 주 임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최저임금 10,000원이 달성되지 못해 아쉽지만 인상폭이 대폭 높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최저임금 10,000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결정이 오는 2020년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지역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의 급격한 인상이라면서 정부가 앞으로 지역별, 업종별 편차를 감안해 좀 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각 해수욕장에 여성 수상 인명 구조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음성 인식형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 해수욕장에 밤 10시까지 인명 구조 요원 1명과 운영위원 1명씩을 배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상반기 119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 8.7명 중 1명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신고는 31만 6,842건으로 하루 평균 1,751건이 접수됐고 구급 신고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 증가했는데 화재 증가와 가뭄, AI 방역에 따른 급수 지원 증가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해보다 10여 초 단축된 65.3초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불볕더위는 아니었는데요.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꿉꿉했습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밤에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영덕과 포항이 35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도 36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무덥겠습니다. 반면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31도, 그 밖의 지역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가 25도, 독도 23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6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이 부족한 영덕에 농촌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문을 연 지품 팡팡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는 달리 복층 다락방 구조로 설계됐고 실내 다락방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트램펄린을 설치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영덕군이 군유지를 제공하고 한솔재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팡팡 놀이터 건축을 맡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